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비회기 항체의 선별과 확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토 컨트롤이 양성인 경우에 어떤 플로우로 이후의 검사들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 컨트롤에서 음성인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컨트롤이 음성인 경우에는 오토 안티바디는 없고 알로 안티바디로 인해서 패널셀과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로 안티바디에 초점을 맞춰서 판독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알로 안티바디가 한 개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검사의 제너럴한 패턴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패널셀과의 반응이 유니폼한지 아니면 베리어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가 아니면은 모든 패널셀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패널셀과 양성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면 한 개나 두 개의 패널셀과 양성 반응을 보이는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페이스에서 반응하는지, 이미디어트 스핀 페이스에서 반응하는지, 웜 페이스에서 반응하는지, 아니면은 AHG 페이스에서만 반응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 페이스마다 반응의 강도가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반응의 패턴이 유니폼한지 베리어블한지를 봐야 되는데, 유니폼한지 베리어블한지의 의미를 보시면은 유니폼한 거의 예시는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의 왼쪽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세 가지 단계, 이미디어트 스핀, 37°C, 그 다음에 HG 페이스에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단계에서는 모두 어떠한 패널셀하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3번 셀하고 3 포지티브, 그리고 5번 셀하고도 3 포지티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두 반응이 모두 3 포지티브로 같은 강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유니폼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 개의 알로 안티바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어블 리액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의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페이스에서는 모두 음성이었는데, 세 번째 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패널셀하고 반응이 있었는데, 어떤 거는 3 포지티브 보였고, 어떤 경우는 2 포지티브 보였고, 어떤 거는 음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셀하고 양성을 보였는데 그 강도가 다양한 경우는 베리어블 리액션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한 개 이상의 멀티플 알로 안티바디를 의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시지 이펙트가 있는 싱글 알로 안티바디로 인해서도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 이펙트가 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패널 시트를 든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제너럴 패턴을 파악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패널셀하고는 반응이 있고 어떤 셀하고는 반응이 없는 믹스드 패턴이면은 싱글 알로 안티바디나 멀티플 알로 안티바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딱 한 개의 패널셀하고만 반응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반응이 없는 패턴이면은 이거는 로우 프리밸런스 안티젠을 타겟으로 하는 알로 안티바디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모든 패널셀하고 다 반응이 있으면은, 사실 주로 이런 경우는 오토 안티바디의 판 어글리티네이션으로 인한 게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 지금 우리는 오토 컨트롤이 음성인 경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 컨트롤이 양성인 경우에는 오토 안티바디에 의한 판 어글리티네이션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토 컨트롤이 음성인 경우에 모든 셀하고 반응이 다 있으면은 여러 가지 멀티플 알로 안티바디에 의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이 프리밸런스 안티젠을 타겟으로 하는 싱글 알로 안티바디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너럴 패턴을 파악할 때 어떤 페이스에서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페이스마다 반응이 다른지도 보아야 하는데요. 이어트 스핀 페이즈, 37°C 페이즈, 그리고 AHG 페이즈 중에서 어떤 페이스에서 주로 어떤 항체들이 반응성을 보이는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제너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H 같은 경우는 주로 37°C와 AHG 페이스에서 반응을 보이는 항체이고요. 켈, 더피, 키드, 라지 S, 스몰 s 같은 경우는 주로 AHG 페이스에서 반응을 보이는 항체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IgG 타입의 항체일 것이고, 임상적으로 더 유의미한 항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테란하고 X 같은 경우는 베리어블 하고요. 루이스, MNS에서 MN, 그 다음에 P1 같은 경우는 이미디어트 스핀 페이스, 그러니까 룸 템퍼리처 페이스에서 주로 반응을 보이는 콜드 항체, 자연 항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콜드 리액팅 항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IgM 타입이고, 체내에서는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상적인 의미는 좀 떨어집니다. 루이스, MN, P1을 외우기 쉽게 레몬파이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하나를 보시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패널셀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1번 하고 다 3 포지티브의 반응을 보이는
유니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안티바디는 없고 유니폼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싱글 알로 안티바디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의 제너럴한 패턴을 파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배제법, 소거법을 이용해서 어떤 알로 안티바디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배제법은 응집을 보이지 않는 혈구가 가지고 있는 항원을 순차적으로 배제시키면서 크로싱 아웃하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케이스를 보시면은 오토 안티바디는 오토 컨트롤은 음성인 상태에서 유니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케이스이고 1번, 2번, 3번, 4번 패널셀하고는 3 포지티브 반응을 보이고 있고 11번하고도 3 포지티브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5번, 6번, 7번, 9번, 10번하고는 음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형광펜으로 음성 반응을 보인 패널셀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다 긋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표시를 하고요. 그렇게 형광펜을 다 표시한 다음에 이제 그 패널셀 5번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크로스아웃 해 나가면 됩니다. 5번 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항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항원들에 해당하는 거를 위에서 지워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항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 항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 항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지워주고 더피 B도 가지고 있으니까 더피 B도 지워주고 키드 B도 가지고 있으니까 키드 B 항원도 지워주고 5번 패널 셀에는 더피 B 항원이 익스프레션 되어 있는데 이 혈구와 환자의 혈장을 반응시켰을 때 반응이 없었으므로 환자의 혈장에는 더피 B를 타겟으로 하는 알로 안티바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셀에서 반응을 일으킨 항체는 더피 B는 아닌 것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라지 S가 있기 때문에 라지 S를 지우고 M도 지우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5번 패널셀에서 라지 C가 익스프레션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우면은 안 됩니다. 왜 지우면 안 되냐 하면은 뒤에서 도시지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형접합과 이형접합, 호모자이거스, 헤테로자이거스가 뭔지를 간단히 보시면은 엄마도 키드 A, 키드 B를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아빠도 키드 A, 키드 B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엄마로부터 키드 A, 아빠로부터 키드 B를 하나씩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키드 A와 B를 둘 다 가지고 있으므로 헤테로자이거스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엄마로부터도 키드 A, 아빠로부터 키드 A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동형접합 호모자이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 이펙트가 발생하는 항원들을 보면은 호모자이거스 키드 A, 키드 A 호모자이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개의 키드 A를 익스프레션하게 됩니다. 똑같이 키드 B, 키드 B를 가지고 있는 호모자이거스 사람인 경우 키드 B 항원 6개를 익스프레션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키드 A, 키드 B 헤테로자이거스로 있는 사람은 키드 A 항원 3개, 키드 B 항원 3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호모자이거스 3 포지티브인 반응을 나오는 반면에 키드 A 헤테로자이거스인 사람은 키드 A와 항원이 적기 때문에 1 포지티브 반응만 보이게 됩니다. 약한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반응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모자이거스한 패널셀과 반응이 없었을 때는 크로싱 아웃을 해도 되지만 이것처럼 헤테로자이거스한 패널셀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더라도 이게 정말 반응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도시지 이펙트로 인해서 약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반응을 놓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로싱 아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도시지 이펙트라고 합니다. 도시지 이펙트를 보이는 혈액형은 주로 키드, 더피, RH, MNS입니다. 이렇게 5번 셀을 크로싱 아웃 한 다음에는 이제 6번 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크로싱 아웃이 끝났으면 다음에는 6번 패널 셀로 넘어가서 6번 패널 셀이 익스프레션 하고 있는 항원을 소거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패널 셀을
를 순차적으로 크로싱 아웃 한 다음에는 남아있는 혈액형 타입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줍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D, 라지 C, 라지 E, CWV, KPA, JSA, 루테란 A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제법이 끝난 다음에는 포함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함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하나의 알로 안티바디로 모든 반응들이 설명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쉽게 어떤 항체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D 항원으로 인해서 1, 2, 3, 4번은 다 포지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5번하고 10번은 다 음성이고, 또 11번하고도 양성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안티 D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옆에 라지 C 같은 경우는 5번 패널 셀이 라지 C를 가지고 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라지 C는 후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라지 E 같은 경우도 6번 패널 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로 안티바디가 만약에 안티 라지 E라고 하면은 그 항체가 6번 패널셀하고도 반응을 하였어야 하는데 6번 패널셀과 음성이기 때문에 그 항체는 안티 라지 E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은 결국 안티 D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남게 됩니다. CW 같은 경우는 RH 계열 항원인데 보시면은 여기 1번 패널셀에서만 있고 나머지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상대적으로 RH 시스템의 드문 항원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디 스크리닝과 아이디 검사 자체가 어떤 항체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타겟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단계로 동원을 하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뭐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안티 D가 굉장히 의심되지만 안티 CW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저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함법 판독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의 알로 안티바디로 모든 반응이 설명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케이스처럼 안티 D로 모든 반응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베스트인 거고, 근데 만약에 하나의 반응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패턴 양상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같은 페이스에 두 항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는 웜 안티바디, 하나는 콜드 안티바디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 가지 알로 안티바디가 같은 페이스에서 반응을 하고 있을 때 경우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거하고는 4 포지티브, 어떤 거하고는 3 포지티브, 어떤 거하고는 2 포지티브, 어떤 거하고는 4 포지티브,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여서 베리어블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거법과 포함법을 통해서 최종 후보군을 추려보면은 이렇게 D, 라지 C, 라지 E, 그 다음에 CW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 패널셀 같은 경우는 D, 라지 C, CW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도가 합쳐지면서 4 포지티브의 강한 강도를 보이고 있고, 2번 같은 경우도 D와 라지 C 를 가지고 있어서 4 포지티브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3번, 4번 패널셀 같은 경우는 D만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강도가 하나 줄어든 3 포지티브를 보이고 있고, 5번 같은 경우는 라지 C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 포지티브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게 됩니다. 11번 같은 경우도 D와 라지 C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4 포지티브의 반응을 보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알로 안티바디로 인한 반응의 패턴일 것이다 정도로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케이스 보시면은 이 경우는 딱 봤을 때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딱 보이는 게 일단 같은 패널셀에서도 어떤 페이스에 따라서 반응 강도가 이미디어트 스핀 페이스에서는 1 포지티브인데 같은 5번 셀이더라도 AHG 페이스에서는 3 포지티브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페이스에서는 1 포지티브를 보이는데 AHG 페이스에서는 음성으로 변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페이스에 따라
다양하다는 거는 아마도 웜 안티바디와 콜드 안티바디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소거법을 이제 진행을 해서 반응 안보의 1번, 2번, 3번, 4번, 9번을 가지고 소거법을 진행을 하면은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이 더피 B가 남게 됩니다. 더피 B를 보시면은 더피 B는 1번, 2번, 3번, 4번에서 다 음성을 보이고 5번 패널셀하고는 반응을 보이고 6번 패널셀하고는 반응을 보이지만 이게 도시지 이펙트로 인해서 반응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보시면은 5번 패널셀하고는 3 포지티브의 반응을 보이지만 6번 패널셀하고는 얘가 헤테로자이거스한 셀이기 때문에 5 포지티브한 반응을 보여서 도시지 이펙트하고도 부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셀하고 다시 3 포지티브 반응을 보이고 있고 10번도 헤테로자이거스하기 때문에 도시지 이펙트로 1 포지티브 11번 셀하고 3 포지티브 반응을 보여서 더피 B가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피 B를 통해 HG 페이스의 모든 반응은 다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미디어트 스핀 페이스와 30도씨 페이스 반응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아직 지워지지 않은 후보군 중에 그 이미디어트 스핀 페이스니까 제가 앞에서 레몬 파이를 기억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레몬 파이를 보시면은 이 콜드 안티바디, 루이스, 그 다음에 MN, P1 중에서 후보군이 있을 수 있고 보시면은 루이스 A가 5번, 6번, 8번, 10번 하고 10번 패널셀에서 양성이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스핀 페이스 그리고 30도씨 페이스와 에서 반응과 부합하기 때문에 루이스 A가 그 반응을 일으킨 유력한 콜드 항체로 의심이 됩니다. 대부분의 루이스 A는 IgM 유형으로 주로 찬 반응 항체로 간주가 되긴 하는데 일부 루이스 A 같은 경우는 IgG 구성 요소도 포함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37도씨에서도 적혈구와 반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3번 같은 경우는 더피 B와 루이스 A가 두 개가 동시 이 두 알로 안티바디가 동시에 환자의 혈장에 있었다고 결과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의 알로 안티바디로 모든 반응이 설명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패턴 양상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는데 같은 페이스에서 두 개의 알로 안티바디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웜 페이스, 하나는 콜드 안티바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NID로 원래 두 편으로 나누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설명하다 보니 길어져 가지고 흡착법, 용출법 그리고 특이 케이스들은 마지막 3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은 반응의 제너럴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고 배제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배제법에서 제일 염두해야 될 도시지 이펙트가 무엇인지를 공부했고 마지막으로 포함법을 통해서 최종 후보군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강의가 쪼개져서 죄송하고 다음 마지막 3편에서는 흡착법, 용출법 같은 스페셜 테크닉과 잘 나오지는 않는 특이 케이스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